쓰이는 거예요. 자,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오늘의 메인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사님은 지금 명함은 내 사업의 1번 타자라는 주제로 이번에 돈 되는 마케팅의 저자이신데요. 상당히 센스가 있으세요. 이분이 만들어준 명함 얘기 들어보시면 나도 저런 명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함을 카피라이팅을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 명함을 통해서 매출이 향상을 많이 보셨다고 해요. 자, 오늘 명강사님 박우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많이 해주세요. 또 쑥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명함 마케팅 강의를 맡은 박우선입니다. 오늘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자주 올 걸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100% 다 활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얘기는 해줘요. 자, 핸드폰 들으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작은 건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또 디테일한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이 강의에 많이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명함 마케팅에 대한 아까 돈 되는 마케팅의 두 번째 챕터 명함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맡았고요. 명함은 내 사업의 1번 타자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매장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가게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예요? 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명함이고 가격이 가장 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 좋아해서 되게 1번 타자가 어때요? 1번 타자가 어리비리한 사람이 1번인가요?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 달리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1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명함을 정말 잘 만든 명함 하나가 직원 10직원보다 더 좋은 효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명함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지금 명함 가지신 거하고 제가 오늘 명함 강의를 하면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내 명함이 어떻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함 마케팅에서 주제를 제가 명함은 내 사업의 1번 타자라는 주제를 가졌고요. 이거 안 뽑았나? 스위치 키셨어요? 스위치. 하고 있는데? 파워. 네. 네. 저는 한국소상공인 마케팅 협회에서 송파구 교육사업단장을 이제 올해부터 맡고 있고요. 마음행복연구소라고 있어요. 그냥 크진 않아.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음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우선 성공창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제가 대표적으로 컨설팅을 여기 했어요. 앞에 부르면 끌 수 없나요? 여기요? 예, 제가 끄겠습니다. 너무 환해서 그러시네요. 네. 예. 네, 괜찮은 것인가요? 네. 분위기 참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바꿔줘 강사님이 그래. 제가 안 보이겠네? 강사님이 안 네.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데 세 군데 정도에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현장을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또 온라인 쪽에 이쪽, 죄송합니다. 예. 한쪽은 좀 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키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강사님이 너무 안 보이셔서 이쪽이 아니고 이쪽. 네네. 한쪽은 킬게요. 예, 이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SNS 막 그걸 배우러 왔죠? 근데 사람들이 SNS를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게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명함이라고 해서 모바일 명함을 막 만들어서 회사에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바일 명함을 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이거 얼마냐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7만 원씩 다 뗐대요. 그럼 제가 보여주면서 이거는 명함이 아니고 회사 홍보하는 거다. 회사 홍보하는 거. 근데 말도 못하고 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번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험했거든요. 얘 왜 이러냐.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마케팅은 뭐예요? 잠재 고객. 바로 내 제품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교육하고 모으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마케팅하고 세일즈하고 막 혼돈하고 있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단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케팅이 뭐냐면 수익 구조 푸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마케팅 전화가 왔어요. 박우선 씨, 왜? 했더니 잘 지내냐고 해서 잘 지낸다고 했으니까 요새 뭐 하니? 마케팅 하다니까 무슨 마케팅? 마케팅 했더니 한 프로 무슨 마케팅이냐요.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뭐냐면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나를 홍보해서 그러니까 보험을 하시면 보험을 홍보해서 고객을 모으는 거예요. 잠재 고객을 막 설문지도 돌리고 하죠. 그게 바로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아서 그 중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보험을 들 사람, 이 사람은 좀 오래 걸릴 사람, 당장 들 사람, 어린이 보험 들 사람, 이걸 분류를 쫙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케팅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마케팅은? 사장님이나 주인이 할 일이에요. 바로 그걸 해놓은 다음에 직원을 뽑잖아요. 관리하게 하는 것. 직원은 바로 세일즈를 하는, 그런 사람은 세일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는 다르다. 오늘 이게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것 같은 것은 마케팅 아주 전쟁 용어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전투기. 예. 근데 다 좀 신기해. 남자분들은 전투기, 여자분들은 비행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정찰기예요. 아래는 폭격기. 전투기는 맞는데 전투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정찰기는 임무가 뭐예요? 그렇죠.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저기 뭐예요? 그 설문지 같은 게 뭐예요? 바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들을 진짜로 무슨 사주 봐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아,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그 사람을 클로징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전투기는 뭐예요? 그 정찰기가 정보를 파악해 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타겟을 잡는 거예요. 얘는 기관총 쏘면 되겠다. 얘는 대포 쏴야 되겠구나. 근데 기관총 쏘도 되는 사람한테 가서 폭격기를 막 집중 투하하면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마케팅을 하는 정보를 가지고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정찰기와 폭격기 임무는 다르다. 바로 마케팅과 세일즈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픈한 매장에 가면은 매장에 오픈한 날은 주로 이제 그런 그 오픈빨이라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막 강제로 거의 강매를 시키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오픈하는 날 3개월 매장을 매출을 올리는데요. 그럼 3개월 후에 어떻게 하려고? 제가 보면은 강매를 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러니까 보험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인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만둬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예, 바로 그런 예를 제가 현장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마케팅 지도사가 뭐냐? 바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마케팅 부서가 없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해주고 고객 유입 방법도 해주고 제품 교육도 해주고 홍보 방법을 맞춤형 경영 지도라는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마케팅 지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단을 잘못하면은 처방이 엉뚱한 게 나오죠. 우리가 병원 가면은 오자마자 당신은 암이네요. 당신은 감기네요. 아나요? 모르죠. 가서 가면 앉아있으면 뭐예요? 가서 또 앉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제 뭐 드셨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쵸.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요새 뭐 운동을 하시나요? 묻죠. 물으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럴 때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해야지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데 대체로 우리가 마케팅 지도사가 파견 나가보면 우리 지도사님 어때요? 나가보면 제대로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못하죠. 나는 잘하고 있대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고객이 안 온대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고객이 안 온다고. 그죠?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계약이 안 나와요? 이런 말 하죠? 그런 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 지도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매장들 그런 것을 어떻게 여기가 왜 장사가 안 될까 그런 거기서 분석을 해줘서 그런 컨설팅 해주는 게 바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명함은 내 사업의 일반 타자라는 이런 주제 가지고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명함은 마케팅 도구다. 근데 사람들이 명함은 마케팅 도구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냥 명함은 그냥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이 명함은 나를 알리는 최초의 도구죠.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있죠. 이메일 있죠. 그다음 사무실 주소 있죠. 나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마케팅을 배우기 전에 제 명함이에요. 회사 로고 있고요. 주소 있고요. 전화번호 있고요. 이메일 있고요. 뭐 직책 있고 있죠. 누구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뒷면이 영문 주소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마케팅 이제 공부할 때 딱 명함을 드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와, 한 달에 막 10억씩 외국에서 오다 오는가 봐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한 번도 안. 그랬더니 이거 영문을 뒤에 왜 썼냐.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회사에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은 마케팅을 모르는 인쇄업자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인쇄업자들이 잘 해주죠. 자기가 아는 것처럼 다 해온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 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똑같죠? 뒷면에는 BL라이프. 이거 BL라이프 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멋있게 해놨어요. 또 앞에 주소 뭐 해놨는데 대표 뭐뭐뭐 그죠? 제가 이 명함을 딱 들으면서 제가 첫 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명함 받자마자 찌라시네? 그랬더니 뭐? 5만 원 더 주겠다고 왜 찌라시냐고 뭐 디자이너한테 맡긴 거래요. 이거 때문에. 아무튼 찌라시가 뭐예요? 똑같이 만들어서 뿌리는 게 찌라시잖아요. 남은 뜻이 아니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기분 나쁜 거라도 그래도 그건 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3일 있다 와서 명함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분도 봐요. 이분도 보면은 엘리오바이오텍 뭐 시내 쪽 있는데 뒷면에도 영어죠. 저도 똑같은 영어로 써봤어요. 한 달에 막 10억씩 오다가 오는가 봐요. 했더니 이제 생긴 지 몇 달, 1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왜 영문을 했어요? 뭐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남들이 보면은 영문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뒷면을 잘 활용하면 20%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명함을 혹시 내 명함에 뒷면이 빈 공간인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영어가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이 고객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주면 참 좋을까 이런 내용을 뒷면을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가장 1번 타자의 명함을 전달했을 때 그 명함이 내 고객에게 딱 나 이거 정말 궁금한데 전화가 오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반 명함과 마케팅 명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명함은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똑같아요.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뭐 기본 형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회사 명함과 개인 명함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보면 개인 명함이 아니고 다 회사 명함이에요. 교보생명 두두두두두 그죠? 국민생명 두두두두 무슨 뭐 아메이 그죠? 똑같이 했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바꾸죠. 주소하고 주소는 그대로 있고 전화번호하고 되게 이메일 개인정보만 바꾸고 해요. 그럼 뭐냐면 나보다는 회사를 위한 명함이라고 보다도 회사를 알리는 하나의 나는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명함에 경영 이념이라든가 슬로건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저기 뒤에 사장님을 딱 보면서 고시원인가? 뒷면을 딱 보니까 아 킥스 이렇게 그런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됐거든요. 앞면에는 왜 이렇게 한국 주소가 있는데 뒷면에는 되게 빈 공간 또는 영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SNS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SNS로 다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왜 QR코드라도 넣어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QR코드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QR코드 활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아시는 대표님은 페이스북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면은 무료로 페이스북 교육을 하고 다니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무료로 페이스북 공부를 시킵니까? 질문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꾸 이게 얘기하면 제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5년, 10년 후에 페이스북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무료 페이스북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SNS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SNS 가지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SNS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막 뭐 홍보를 하든지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거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강의했는데 우리 고객들은 몰라. 고객들은 이거 봤는데 SNS로 뭐 했는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바일 명함이라는 주소를 보냈는데 스팸인 줄 알고 삭제해버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사실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타겟 고객 등 내 명함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대개 보면 나를 막 자랑하기 위한 간단한 거, 내 자랑.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누구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죠?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명함을 어떻게 바꿀까? 명함을 바꾸자! 다구선 마케팅 여기 지도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명함을 바꾸자! 어떻게?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자. 그럼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명함 가지고 나한테 쫓아올까? 이런 궁리를 자꾸 해본다면, 내 고객인 어떤 사람이 나의 고객이구나. 그럼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매장에, 내 제품의 타겟 고객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명함을 좀 살펴보니까 변액보험 전문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변액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명함을 만든다면 괜히 시간 낭비해서 이거 가지고 뭐 변액보험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막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명함을 3가지 정도로 만들었다고요. 애견만 만날 때는 어린이 보험 전문. 남자들 만날 때는 무슨 뭐 안보험 전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만날 때는 이렇게 주더라고요. 명함을 따로 또 3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험이 막 2, 3주까지 넘잖아요. 생육보기. 그죠? 그게 다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또 한 가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여기 많은 중에서 제가 이 책 중에서 저는 명함이 제일 자신 있어서 명함 챕터를 잡은 거고요. 우리 강사님은 그 스마트폰의 달인이니까 스마트폰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스마트폰을 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명함 관련된 것은 서로 막 주고받고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중요한 거는 내가 명함을 줬는데, 내가 무슨 자료를 줬는데, 그 사람이 궁금해서, 이거 뭐예요? 전화 오면 가장 좋잖아요. 아니면 문자 주든지,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 자료도 있어요? 이게 가장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2차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좋은 명함이다. 그러니까 꼭 명함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마케팅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보고 고객이 2차 행동을 나에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 홈페이지로 들어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명함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냥 인쇄업자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그러면 알아야 돼요. 고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은 내 제품을 딱 구매하기 전에 이거를 사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이 병원에 가면 내가 몸이 좋아질 거야. 이 믿음이 가야 갈 거 아니에요. 고객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먹었을 때 내가 좋아질 거야. 우리 아이가 이걸 먹으면 참 좋아질 거야. 이 보험을 들으면 내 노후가 든든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객은 구매해도 안심이 될 때 지갑을 연다. 안심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구매한 옆 사람, 그걸 구매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폐라고 디오스가 있는데 열심히 하겠는데 언니가 지폐 쓰고, 나는 언니랑 다르게 디오스를 아주 블랙 앤 화이트 예쁜 거 이거 살 거야. 인터넷 정보 다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 나 디오스 살라고 그랬는데 언니 어때? 그러니까 언니가 야, 지폐 사보니까 이거 어른들하고 뭐 짱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마트에 가서 뭘 사요? 갑자기 디오스보다 지폐를 좋아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매할 때는 지폐를 긁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나의 친한 사람이 권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보험도 그렇죠. 소개 나올 때도 내가 믿으면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걸 소개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사님 할 때 누구 강사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 뭐 하는 것보다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도 다 고객은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이 무리에 있는 사람이 샀을 때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명기관에서 인증받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우리 뭐 FDA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인증받았을 때 믿을 수 있으니까 좋아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벤트에 안 사면 왠지 손해보. 그러니까 뭐 할 때 이벤트를 걸잖아요. 뭐 몇월 며칠까지 뭐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사면은 뭐 30% 할인해 드립니다. 귀신같이 알고 오죠. 고객은 정말로 귀신같이 알고 와요. 정보를 올려놓으면.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명함에도 그런 거를 넣으면 좋아요. 홈페이지를 만들다든가 그러면 딱 그 제가 아는 고객 중에 한 분은 정말 삼성화재 그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명함 뒤에 고객 명함 뒤에 보면 뭐 보험의 무슨 특징 막 써놨잖아요. 그분은 제 강의 듣고 나서 다음 주에 명함 바꿔 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넣었어요. 두 번째 맨 뒤에다 뭘 썼냐면요. 전에는 뭐 별의별 막 써놨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보험을 거절하는 7가지 방법 쭉 써놓은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을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 블로그로 다 유입하는 걸 해놨다는 거죠. 보면서 자 그러면 제가 봐도 보험을 거절하면 특이하잖아요. 보험을 왜냐면 옆집 거는 한집 거는 한 다음에 사람이 다 보험을 하잖아요. 보면은 이거 거절하는 방법? 그러니까 재미있어 한다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하지만 뭐가 있나? 거절하는 방법 이거 7가지 왜 또 있지 않을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 왠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 하면서 이번에 책도 먼저 산다고 전 문자 오고 예 소개도 시켜줘서 한 명. 책 누구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명함인데. 자, 같은 회사라도요. 이렇게 보면 아까 보세요. 위에 세라티라는 뭐 회사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한강 라이프라는 이런 상주 회사고 생명보험 회사고 다 일반적 명함이 이렇게 생겼죠. 이름만 달라요. 그죠? 전화번호하고요. 이렇게 보다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명함 컨설팅을 한다면 뭐 영업부는 영업부 별로 따로 명함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획부는 기획부에 맞는 명함을 만들면 어떨까? 제 생각을 제가 제안한다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은 회사라면 조그만 그런 회사라면 그렇게 조그만 그 매장이라면 그 직원의 특징에 맞는 명함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좋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고객은 참 신기하게 그 명함에 맞는 사람한테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명함이란 뭘까? 좋은 명함은 고객을 부른다. 자, 제가 이 교수님은 딱 한 번. 근데 이분하고 지금 통화도 하게 됐어요. 이 명함 한 장으로. 자, 여러분들 이 명함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명함 딱 봤는데. 받는 순간 기분이 좋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 캐릭터처 하나로 다 이분이 명함을 받고 나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교수님 이 명함을 제가 책을 하고 강의를 할 건데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쓰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허락을 받고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드림 컨설팅을 해주는 분인데 되게 강의도 되게 재밌어요. 들어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의 사진 또는 재미있는 캐리커처를 해주시면 좋다. 넣어주시면 그냥 밋밋하게 그냥 명함 만들지 명함이라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명함을 버릴까봐 버리면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진 안 넣는데요. 그럼 그분 명함은 당연히 버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명함 받은 사람이 아마 잘 보관해서 잘 쓸 거야. 그러면 그 명함은 잘 보관해서 잘 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버릴까봐 겁나는 사람은 그 명함 만들 필요 없죠. 그 종이 명함도 버리잖아요. 왜 그럼 주면서 찢어버려야 돼?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농담처럼 해줬는데 정말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환경도 그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의 동기화가 된다고 그래요. 파동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명함 드린 거는 이 명함은 제가 마케팅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만들어 본 명함이었어요. 한 3년 정도 된 명함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캐리커처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QR코드도 넣고 주소도 여기 약도도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중요한 거는 나의 스토리를 넣으려는 거. 경영이념 같은 게 없으면 나는 이 창업 마케팅 지도사를 왜 하게 되었고 전에는 무슨 일을 해왔다.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니까요 고객들이 이 받은 사람들이 저를 더 쉽게 기억을 해요. 이래서 박우선 강사님이 컨설턴트를 하셨구나. 옛날에는 내가 학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저를 빨리 기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연락처 주소가 명확해야 된다. 어떤 분은 주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명함에.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그 주소가 있고 사무실이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한대요.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소가 없으면 전화번호만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해서 다 했는데 물건이 안 와. 물건이 엄한 게 오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요, 지금 새 주소가 생겼죠. 명함에도 이제는 명함에 새 주소를 넣어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함 해봤자 정말로 얼마 비싸지 않죠. 뭐 비싸긴 비싸겠지만 비싸지 않으니까 이렇게 빨리 바꿔주는 게 좋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전화번호 하나 틀렸어, 한 글자 지우고 또 쓰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정말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 고객할 때 신뢰도 깨지는 지름길이 돼요. 그런 거는 바로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분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스토리가. 자, 이렇게 이분이 취급한 제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선정 그런 건 다 알죠. 근데 이분이 하는 것은 봄추 멸치 액젓이라고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음식을 하면서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왜냐하면 잘못 만들면 그거를 먹고 탈나잖아요. 잘못해서 죽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음식 만들 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는 것처럼 만들어라. 이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은 브랜드가 있어요, 없어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막 이미지 광고보다는요, 지역 마켓, 타겟 광고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매장이 이렇게 있다면 200m가 넘어가면 거기는 내 고객, 그 이유는 내 고객이 아니래요. 내 200m 넘어가. 근데 막 이 아파트 안 되고 저 막 2km 있는 아파트에 가서 전단지 돌린대요. 기차로는 안 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 QR코드 이렇게 사람들이 2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넣어주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이분은 뭐냐면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QR코드 있잖아요. 이 책을 찾아 사서 읽어본 다음에 전화가 와요. 더 깊은 강의, 이거 실제 강의는 없나요? 이런 분이 많이 오세요. 이렇게 고객이 2차 행동을 더 궁금한 점은 여기 찾아서 올 수 있도록 2차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요소를 반드시 넣어주라는 거죠. 1번 타자가 홈런 치고 나가면 2번 타자가 할 일 없잖아요. 1번 타자는 치고 나가서 안타 치고 나가서 그 투수를 교란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투수에게 투수가 막 다른 데 신경 쓰게. 그러면 2번, 3번 나가죠. 4번이 할 일이 뭐예요? 홈런 이렇게 큰 대형,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핸드폰 들어보세요. 저의 QR코드를 한번 봐야죠, 그러면. 2차 행동은 어떻게 돼 있나? 자, 아까 배우셨죠? 네이버나 다음을 여신 다음에 한번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네이버 찍은 다음에 마이크를 찍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누르시면 그럼 제가 했던 강의 내용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안 되시나 봐. 네, 잘 안 되시면 앞에 가서 하시면 돼요. 네. 샘플 코드로. 그래, 저거 잘못 찍으셨나 봐요, 스캔. 이거요? 지금 네. 그래요? 샘플 코드로. 이런. 이거 지난 나왔던 건데? 뭐야? 이거 바뀌었나? 지금 기억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 못했네. 샘플 코드로. 강의 교환에 뭐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 계속 쓰던 강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케팅 명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명함에도 마케팅 적용이 필요하다. 자, 강자의 경영 전략. 강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기업 같은 거 있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는 그런 제품을 강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약자는 뭐냐면 그렇게 그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이 1등하고 30% 이상 떨어지는 제품을 약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강자는 양적 우위이기 때문에 광역화, 간접 영역, 그 다음에 이미지화를 해요. 동질화 전략을 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생명 하면 굳이, 삼성이나 현대하면 굳이 거기에 설명 필요 없죠. 삼성 거야 하면 다 알거든요. 그죠? 근데 중소기업이 핸드폰을 만들었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자의 경영 전략은 특별화, 지역화, 세분화에 해당하는데 좀 어떻게 됐나 같이 볼게요. 질이 같아지면 소비자는
강자를 선택한대요. 강자를. 소비자는 1등만을 기억한다. 자, 이거 보시면 이 큰형님 과일가게라는 제가 명함을 만들어줬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왜 트럭을 몰고 다니시면서 과일이 왔어요, 뭐 사과가 왔어요 이런 분이 있죠. 계란이 왔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보니까 장사를 너무 잘 돼요. 근데 고객들이 와서 뭐 해요? 전화번호는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채 종이 있죠? 메모지 쭉 찢어갖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 연락이 오느냐? 쓸 때는 적는데 그 다음부터 주머니에 넣는데 어디가 보니까 이게 뭐지? 그죠? 그래서 버리게 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함을 제안했어요. 명함을 만들으려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 가게도 없는데 무슨 명함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차가 있잖아. 이 가게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가게야.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가게가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보라 했더니, 그러면 우리 박사장님 만들어줘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이 그 신안 출신이고,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어요. 큰 형님처럼. 그래서 큰 형님 과일가게라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분이 정말로 제품들이 너무 좋아요. 질이 좋아서 고객들이 이분 거를 한번 사가면은요, 또 사가요. 많이. 정말 이분이 구로동에 물건 멸치를 사 드신 분이 구로동 병원에 가서 근무하시는데 전화가 왔대요. 택배로 다 5박스만 보내주세요. 근데 이분이 되게 또 착하세요. 안 되겠다. 5박스를 갖다가 줘야겠다. 갖다가 주는데 혹시 몰라서 한 20박스를 그냥 예비로 다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더 팔아야지 하면서 가져갔는데 그날 가서 거기 다 팔았어요. 거기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소문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해주니까 요즘은 어떠냐면 명함을 주니까요. 사람들이 명함을 받아가면서 2장 넣어주세요. 2장 넣어주세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언니도 주게, 우리 뭐 동생도 주게, 우리 엄마 갖다 주게 명함. 이분 소개시켜준다고.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데 바로 명함을 주니까 고객들이 더 좋아하고 사채종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효과받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이 책의 사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명함이죠. 신의 숲 나왔죠. 이분이 바로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또 판매는 어디다 하냐면은 아르곤 협동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면에는 엘리바이오텍, 뒷면에는 아르곤 협동조합이야. 그러니까 고객들이 봤을 때 엘리바이오텍은 뭐고 아르곤 협동조합은 뭐야? 그러면 이 명함의 주인은 그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하려면 얼마나 입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렇게 명함을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 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명함을 줬을 뿐인데 이분이 인터넷 가서 찾아보더니 아르곤 협동조합에 어떻게 하면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뭐예요? 묻던 사람들이, 관심 뒀던 사람들이 명함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럼 아르곤 협동조합에 어떻게 가입했냐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럼 그렇게 아르곤 협동조합은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작은 기업은 이렇게 엘리바이오텍이라는 것은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엘리바이오텍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천연 제품만 제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한 줄이면 끝났어요. 굳이 무슨 예쁘게 멋있게 디자인을 막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은 매장에서 건강식품들을 막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름보다는 니뉴공주라는 자기 닉네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도 아주 공주처럼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직원이 아니라 오는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서 보더니 막 만져 이렇게 공주처럼 생겼다 그러면서 공주가 좀 제품 좀 줘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컨셉을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분도 되게 그러니까 이름을 꼭 뭐 자기 이름보다도 이렇게 리뉴 공주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리뉴 공주입니다. 자기 공주가 됐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미용실이에요. 일반 미용실처럼 하지 않고 어때요? 펌을 제일 잘하는 미용실. 미용실 이름이 오늘 머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장보다는 헤어우만 김기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처 해놓으니까 어때요? 더 친근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자기는 펌 하나는 자신 있대요. 정말 고객이 실제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옮기지 않았던 미용실을 그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 원장이 일이 있어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자기가 오늘 머리를 꼭 해야 돼. 그래서 이 명함을 보고 나서 그냥 그래 다른 데 가보지 했는데
자기 지금까지 한 거 머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이 펌 하나는 100명이 와서 다 마련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쓴드려요. 정말로. 아까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도 마찬가지고 진실이죠. 마케팅은 진실이다. 마케팅은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풍이 불어요. 아주 뭐 위에 번쩍하게 막 잘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맛이 없어. 그럼 꽝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진실이다. 제가 이런 말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마케팅만 잘해주면 훨씬 더 지금보다 2배, 3배의 배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일이죠. 찌라시 명함. 이분 명함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고객님, 지금 손발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명함 주면서 악수할 때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대화하기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 위에 거 명함이면은요, 비엘라 나뭐 총판 거 땄어. 뭐 미국의 FDA가 어떻고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 명함 하나 딱 주니까. 그래서 바로 이분이 강의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강의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강의 내용을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 한 장으로 그 고객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리점이 먼저 저 이거 사장님하고 같이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런 제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뭐냐면 감자탕 집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탕 뭐 그런 식당 하면은 오히려 식당 하는 데는 보면은 식당 이름만 있고요. 명함이 거의 없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자매가 열어가는 뼈다귀탕 전문점. 그러니까 전단지에는요. 세자매가 엮어가는 밥집 이야기 이런 식으로 놨어요. 그래서 감자탕을 강조하기보다는 명함에 스토리를 입혀라.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자 여기 보시니까 큰딸은 큰언니는 오유림인데 오마담. 그래서 CEO의 CEO. 그래서 이 큰언니는요. 대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장님이고요. 둘째는 아주 식당에서 요리를 되게 잘해요. 주방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내는 아주 애교가 넘쳐요. 어릴 때부터 애교가 넘쳐서 주방은 그러니까 매장 홀 있죠. 홀 손님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이 명함이나 전단지 본 다음에 고객들이 되게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나는 큰딸, 큰언니 저기 있네. 큰언니를 명함 보면서 찾는 거예요. 뭐 이쁘기만 하고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일부러 주방도 기억거리 보고 저기 있구나 내 저기 정말 명함하고 똑같네 보면서 물론 맛도 맛있었지만 그런 제 고객들은 와서 그런 명함을 가지고 와서 그 제2의 그 또 하나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함을 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경남일보 기자가 이 명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 경남일보 기자가 취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와서 취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장사인데 동네 장사보다는요 그 경남 마산 쪽에 통영 쪽에 주변 사람들이 더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함 만들었냐고 명함 보러 오고 그 다음에 온 김에 먹고 아까 뭐라 했어요? 맛있으면 어때요? 또 소개를 시키는 우리나라 사람들 SNS 마찬가지였죠. 페이스북에 이것이 블로그에 올라가면서 전국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타겟 정보를 하라 했죠. 이분은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요. 기독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겟 명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제가 어느 강의를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여러분, 종이명함 효과 없죠? 제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한 명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모바일 강사니까 모바일 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겠지만 저는 현장에 뛰어보니까 아직도 모바일 명함은 30% 종이 명함이 거의 100% 종이 명함 다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넘어오는 단계죠. 그러니까 협력 관계지 전혀 무슨 이거보다 이거가 더 좋은 거야는 없다고 저는 현장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모바일 명함 지금 모바일 시대가 가기 있기 때문에 모바일 명함이 필요하고 이제 모바일 우리 홈페이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아까 캠카드 아시죠? 맞아요. 명함을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한 박스로 있대 명함이. 그게 명함이에요, 쓰레기예요. 재활용 저거죠? 그거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도 명함은 또 이렇게 회사 옮기든지 하면 없어지고
쓸모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이런 카드 리더기라고 있어요. 그거 찍어 놓으면은 알아서 딱딱 바뀌잖아요. 주소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그 어플만 서로 깔면 또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제가 요거를 소개시켜줬더니 요거 쓰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아니고 쓰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SNS 하시는 분은 모르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명함을 일단은 종이 명함을 줘대 종이 명함을 보관하기가 편리해요. 그다음에 직업 군별로 분류가 딱 되고 그다음에 문자나 전화, SNS로 딱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석식 강사님을 제가 모델로 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딱 치기는 이렇게 명함이 찍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렇게 바뀌었네. 왜 이리고 앞에 사진을 찍어서 하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메모를 해놓으면 좋죠. 메모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이 누구였지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 노하우를 강의하는 강사님이구나 이렇게 메모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 강사님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딱 찍어서 해놓으면 이분은 어디였죠. 여기 과천 이게 뭐지 여기가요? 소셜 디자인. 예, 거기에 모임에 오신 분들을 찍어놓으면 기억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임이 형성되고. 자, 그래서 마케팅의 변화와 모바일 명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정보의 구매 패턴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제가 홈페이지 때문에 상담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TV에서 그러니까 PC에서 어떻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검색률이 모바일에서 60%예요. 모바일에 60%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바로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태블릿 PC도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이동용으로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품 정보를 보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해서 구매를 했잖아요. 어떻게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걸 사?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홈쇼핑으로 하는 것을 당연히 하죠. 옛날에 왜 홈쇼핑 나왔을 때 TV로 나오면 저걸 누가 사나 보자. 많이 사죠? 근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홈쇼핑에서 물건을 보잖아요. 현명한 사람들은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바일 가지고 검색을 해요. 이게 어디이고 홈쇼핑보다 싼가 비싼가 다 비교한 다음에 싸면은 사고 비싸면은 안 사고 이게 해버리죠. 지금 이렇게 고객이 현명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모르고 그냥 나는 그런 거야. 하지만 나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정보 검색 모바일로 한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문을 하든지 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보 이렇게 알아보고 구매를 하니까 일단은 정보와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바일 명함이 바로 그거예요. 모바일 명함이 우리가 아까 종이 명함에 있던 내용을 그죠?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놓는 거죠. 이 종이 명함에는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모바일 명함 안에는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상품 정보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내가 인터뷰 넣을 수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강사 박우선입니다. 이렇게 정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보는 것보다요 귀로 듣는 게 더 많이 기억한대요. 그래서 종이 명함을 표현하기 어려운 약도나 찾아온 길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위한 이벤트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이벤트까지. 자, 그래서 이 제 모바일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모바일 명함 하면은 무슨 홈페이지처럼 복잡하게 막 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내 명함을 모바일 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은요 엄청 저렴하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명함 뭐 해야지 하면은 2-30 불러요. 모바일 명함. 2-30 모바일 명함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보냈는데 그분이 몰라. 그분이 삭제해버려. 그러면 아냐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예요. 마케팅 도구가 많이 있죠. 마케팅 도구가 많이 있으면은 그 도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집어넣으면은요 나의 뭐 욕심은 들어갔지만 그거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낭비라는 건 뭐하지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앞뒷면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명함에서 딱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약도 치면 약도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도를 거리 뷰를 사진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약도 쌍은 다 왔는데 우리나라 약도는 참 신기해요. 결정적인 앞에 가면 약도 이정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어딘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은 보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강남구청역 그 근처에 있는데 강남구청역이 이번 출구가 두 군데예요. 일로 가는 게 있고 일로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요 명함을 딱 넣어주니까요. 잘 찾아와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다음에 바로 SNS로 카톡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그 쓰고 있는 블로그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또 제가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으로 바로 넘어와요. 그 페이스북 누르면 바로 제가 하는 정보에 들어오고 블로그에 정보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제 명함을 모바일 명함 받은 사람들은 아 우리 박우승 강사님이 무슨 일 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내동에서 물광 이렇게 저도 지금 재능기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제 모바일 명함을 보내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다음에 이런 교육 좀 해달라고 그런 사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모바일 이제 명함의 활용의 주의점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명함이 아직도 종이 명함이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 큰 회사에서는 아직도 CS 교육 시간에 명함 주는 방법, 명함 받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이 교육을 한다는 거죠. 모바일 명함이 대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명함 주는 방법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자마자 내가 모바일 명함 보내줄게 딱 보내주지 않고 문자를 보내든지 제가 더 자세한 정보 보내드릴까요? 해서 보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론 줄 때 가슴 높이에 주고 그분 접기 전에 먼저 집어넣지 말고 이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 연장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갖춰서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명함을 받고 상대 동의 없이 명함을 주게 되면 모바일 명함을 뿌리게 되면 요즘은 정말 스팸이 많아서 스팸으로 영원히 내 정보가 안 갈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꼭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명함 전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함은 내 사업의 1번 타자 맞나요? 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출루율이 가장 좋은 선수가 1번 타자이듯이 정말 나에게 맞는 잘 만든 명함 하나가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함을 한번 둘러보시고 명함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떤 명함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구나 한번 다시 둘러보는 시간이 됐으면 저희가 이 강의의 영광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